안녕하세요. SIMP 보여주는 캐노입니다. 오늘은 저처럼 편의점 포지션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오시기 전에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 혹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어떤 분위기일까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돼서 한번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1번 주유소 편의점 시스템, 2번 담배, 3번 사용하시게 될 용어들, 4번 그리고 영어 문제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주유소 편의점. 일단 사스키촌 SIMP로 영주권을 진행하는 편의점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주유소가 딸린 편의점이에요. 그래서 주유소 겸 편의점인 이곳은 주유하는 손님들의 기름값 계산도 해줘야 해요. 물론 운이 좋게 한국 셀프 시스템처럼 혼자서 카드로 알아서 계산을 하고 그냥 가면 되는 최신식인 시스템인 곳으로 가시게 된다면 뭐 알아서 넣고 계산도 알아서 하니까 기름은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하지만 이 SIMP를 해주시려는 그 한국인 사장님들이 계신 운영하는 주유소, 얘네들은 대부분이 외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최신식 자동 계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편의점에서 일하는 건 뭐 한국 편의점이랑 비슷할 거예요. 그죠? 물건 사는 손님들 계산해주고 매장 청소하고 물건 배달 오면 받아서 정리하고 마감할 때 돈 세고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근데 여기서 플러스 주유하는 손님들의 주시해야 되는 일이 추가로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주유를 밖에서 손님들이 셀프로 하고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계산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의 문제가 뭐겠어요? 먹튀입니다. 기름을 넣고 돈을 안 내고 간다면 내 책임이 되는 거죠. 사장님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그 시간 쉬프트 알바생이 메꿔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편의점 매점 보는 것보다 기름이 더 스트레스입니다. 놓치면 안 되니까요. 이게 사실 시골이다 보니까 대놓고 튀는 사람보다는, 왜냐면 이제 얼굴을 다 알잖아요. 은근히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름을 넣고 일단 편의점으로 들어는 와요, 손님이. 근데 내가 만약에 바빠서 그 사람 주유하는 걸 못 봤어. 그러면 계산하느라 바빠서 모르는 경우가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 주유했니? 라고 안 물어보면은 기름값 차지가 안 된 게 뻔히 보이는데도 자기 음료수만 사고 계산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뭐 anything else 하고 물어봐도 no that's all 하고 그러고 가스 넣었다고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너 기름 넣었어? 라고 물어보면 아 맞다 나 기름도 넣었어. 그런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게 또 손님이 한두 명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매번 기름 넣었냐고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내가 밖에 차가 있는 걸 보지 않는 이상 그냥 뭐 anything else 뭐 더 없어 라고 하지 그 일일이 모든 사람들한테 너 가스 넣었니라고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잘 지켜보셔야 돼요. 내가 바빠서 그거 볼 시간 없는데 그래도 가끔씩 한번 이렇게 돌아서 봐줘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멀티플레이잖아요. 기름 시스템이 포스 앞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기계에서 저쪽에서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다른 편의점은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일하는 곳은 그래요. 그래서 포스에서 계속 계산을 막 해, 손님이 많아요. 그러면 계산을 계속 하다 보니까 기름 올라가는 게 저쪽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안 보일 때가 많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담배. 저는 비흡연자라 다 한국의 담배 이름도 전혀 몰라요. 근데 캐나다의 담배 종류가 한국의 10배는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 말보로라는 담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말보로 A, B, C 이렇게 종류가 막 나뉘어요. 그래서 너무 헷갈리는데 게다가 그 담배 디자인조차도 똑같이 생겼어. 색깔도 똑같아. 다 통일이야. 한국은 그래도 담배마다 디자인이나 뭐 색상 이런 게 다르잖아요. 여기는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담배 가격도 브랜드마다 종류마다 다 다릅니다. 또 거기서 같은 담배인데도 얘는 20개피가 들었고 얘는 25개피가 들었어. 같은 담배야 완전히. 엄청 헷갈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 얘기를 하면 제일 잘 나가는 담배가 엑스퍼트 A라고 있고요. 넥스트, 캐네디안 클래식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나뉘어요. 엑스퍼트 A라는 담배가 있어. 그럼 엑스퍼트 A 스무스, 엑스퍼트 A 미디움, 엑스퍼트 A 파인, 엑스퍼트 A 엑스트라 뭐 이런 식으로 종류가 또 나뉘어요. 그리고 뭐 넥스트 오리지널, 셀렉, 엑스트라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뉘어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담배가 정찰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편의점 사장이 정하는 게 그 담배 가격입니다. 그래서 담배는 가격이 어딜 뭐 여기 가면은 여기랑 같다 보기 아니라 여기가 20달러면 여기는 21달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가게 기준으로 말을 하면은 저렴한 담배는 한 16달러 정도 하고요. 비싼 담배는 한 22달러 정도 합니다. 대략적인 담배 시세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좀 익숙해지는 게 느린 편이다. 일하는 게 좀 두렵다. 나는 기억력이 나쁘다 하시면 담배 종류를 좀 여유가 있으시면 조금 보고 숙지를 해보고 오시면은 아마 처음부터 일하는 게 훨씬 수월해지실 거예요.
다음에 영상으로도 한번 담배 생긴 거랑 설명 같은 거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용어. 편의점 그 가스 스테이션에서 일을 하게 되면 사용하게 되는 용어가 있어요. 바로 카워시입니다. 카워시는 말 그대로 뭐 세차, 차 청소, 세차해달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손님이 카워시 해줘라고 하면은 내가 셀프 기계, 세차 기계 사용하려면 동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동전이 필요하니까 나 그 기름값을 계산을 하면서 돈을 더 결제하고 동전을 달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손님이 50달러 어치 기름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 10달러 카워시 해줘 하면은 총 60달러를 카드로 결제를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10달러를 카워시를 위해서 동전이 필요하니까 10달러를 나한테 동전을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보통 카워시를 하면은 1달러와 2달러 동전을 써요. 그래서 1달러, 2달러 뭐 알아서 섞어서 주시거나, 아니면은 특별히 뭐 나는 2달러 몇 개 줘 하면은 뭐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내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카워시 머니는 해주는 가게도 있고 안 해주는 가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용어는 루니와 투니. 루니는 1달러 동전을 말하는 거고요. 투니는 2달러 동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아주 흔하게 쓰기 때문에 꼭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손님이 나한테 10달러를 주면서 5 투니로 바꿔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2달러 동전을 5개를 달라는 거죠. 10달러니까. 그리고 그 밖에도 쿼터, 타임, 니클 이렇게 있어요. 쿼터는 25센트고요. 다임은 10센트고요. 니클은 5센트를 말하는 겁니다. 거의 한 95% 정도의 손님들이 숫자보다는 이렇게 동전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진짜 꼭 아셔야 해요. 그리고 네 번째, 영어. 기본 회화만 하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영어를 잘해서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하는 얘기는 맨날 같잖아, 일하면서. 그래서 영어가 뭐 많이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숫자를 빨리 인식을 해서 읽어주는 연습은 조금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금액을 읽어서 말해줘야 되니까 빨리 숫자를 읽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영어로 금액을 읽는 연습은 조금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오히려 일하면서 부딪히면서 하시다 보면 자연히 생활 영어는 편해지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가끔씩 뭐 물어보거나 물건을 찾는 손님들도 있을 거겠죠. 근데 그 물건에 단어만 잘 캐치를 하신다면 도움을 충분히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영어보다는 그 새로운 나라의 물건, 브랜드 이름을 숙지하는 쪽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내가 그 나라의 물건들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은 뭘 물어보는 건지 어떻게 대답해줘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그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잘 돌아보시고 숙지하는 것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시기 전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숙지하면 좋을 것들 4가지를 말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알바하면서 생긴 썰들도 조금 풀어보려고 해요. 캐나다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착하고 친절하지만 분명히 진상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 안녕.